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2024년 7월 30일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또 하나오션, 동구바이오제약, S24, 드리머스 컴퍼니, 아이톡시, 코스맥스, 우리바이오, SC엔지니어링까지 8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먼저 보러 가면은 하나오션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보시면은 이때 이때 추세선 돌파 실패 이후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매도 신호 B가 뜨면서 지금 지지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지선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60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0일선 돌파가 1차적으로 중요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인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보시면요. 오늘 치료제 판매 출시 소식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반짝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최고 1.23% 상승을 했지만 바로 내려오면서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일단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은 상황으로 요 비슷한 위치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추세선 부근까지 내려오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일단 또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스24. 예스24 보시면은 어제 또 그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어, 장중에는 그렇게 예상이 됐으나 네, 여기 지지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 급등을 한 종목인 만큼 어느 정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 보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이제 또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 신호 해가 뜨고 쭉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제 또 25일에 매도 신호 B가 뜨고 나서 어,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저항선 부근까지 상승을 했으나 둘 다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조금 21선 부근까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이너스 4.86%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블릭스 지표는 과열권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을 보아가지고 조금 더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톡시입니다. 아이톡시 보시면요, 얘는 이제 또 매수 신호 해가 뜨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저항선 돌파 여기 이때 거래되기 당시 주가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바로 실패를 하면서 지금 계속 여기 저항선 부근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딱 요 그 거래되기 당시 주가가 또 기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볼게요. 코스맥스 보시면은 이제 또 7월 18일, 19일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 이상 하락은 방어를 한 상태이고 지금 저항선 부근에서 주가가 계속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저항선 돌파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실패를 하면서 그냥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어제 또 매수 신호 해가 뜬 만큼 반등이 또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돌파 시도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 보시면요. 얘는 이제 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최고 저희가 리포트를 냈을 때가 요때였는데 5월 17일.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최고 고점 기준으로 111%, 11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 그래도 오늘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5일선을 따라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 5일선 이탈 여부에 기준을 두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SC 엔지니어링. SC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이제 또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을 하고 바로 3일 만에 바로 저항선 돌파까지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17.1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최근 들어서 좀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수급봉까지 떠주었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여기 저항선 부근까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돌파 실패를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1,500원이랑 1,900원 사이 구간에서 다시 위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34포인트 하락한 2738.19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4.21포인트 하락한 803.7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전일 대비 2.20원 상승한 1385.90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을 보시면요. 오늘은 저희가 댐건설, 쿠라제건,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댐건설 중에서는 우원개발, 이화공영의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특수건설, 웹스, 자연환경, 부산산업 등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면은 조금 키워서 보면은요. 이제 오늘 딱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 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여름이 오기 전에 아무래도 대비를 하는 게 또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인데 근데 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시작을 해도 10여 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 기후 위기를 고려해 봤을 때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후 대응 댐 14개는 이제 또 다목적 댐 3곳, 용수 전용 댐 4곳, 홍수 조절 댐 7곳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역으로는 이렇게 이런 곳들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14개 후보지 가운데 요 4군데, 5군데는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 9군데는 신규 건설을 하는 댐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만큼 규모가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오랜만에 나온 소식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댐 건설이 오늘 두 가지 종목이나 상한가를 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는 우크라 재건인데요. 우크라 재건은 SC 엔지니어링, SG 자연과환경, SY 스틸텍, 현대에버다임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어느 정도 한 댐 건설이랑 조금 중복되는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큰 뭐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SY 스틸텍이 이제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지난 24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의 3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와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이게 그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곧 10월에 그 우크라이나 그 평화 협정 관련해서 일정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 다음 토픽은 또 지난 금요일 26일에 처음 뜬 이후로 오늘 또 새로 또 재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알테오젠, 녹십자 이렇게 있었는데 기사를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상 미국 대선 관련주로 뽑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 훈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그 다음에 커밀라 해리스 후보 두 후보 모두 헬스케어 관련 정책이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느 쪽이 당선되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는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가 인하를 왜 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그 다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떤 그 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산업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그 전망을 그렇게 점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혜가 기대되는 영역은 국내 바이오시밀러와 위탁 생산 사업이라면서 그래서 이 그 미국 양 당은 모두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바이오 시밀러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원래 기존에 그 3월쯤에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완전히 통과가 된 건 아니고 몇 가지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그 우려 대상 기업을 이제 또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은 미국 내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우려 대상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CDMO 기업, CRO 기업 등을 이렇게 우려 대상 기업 리스트에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중국을 제외를 하면은 또 우리나라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CDMO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세계에서 1, 2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 국가로 우리나라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국 대선 이후 헬스케어 정책이 국내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으려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이렇게 그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 세 가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도 장마감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